안녕하세요. 테이버입니다. 5월 19일 개장 전 태피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한국 시장은 외국인이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매수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오늘 미국 시장은 어떻게 마감되었을지, 아시아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태피셜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이랑 홍콩 시장은 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 편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 마감 소식입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들이 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자리 걸음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제 AT&T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하락이 좀 컸었는데 오늘도 하락폭이 컸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찾아봤더니 배당률이 감소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커버리 인수가 단기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분석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큰 폭으로 하락한 거는 배당 이슈 때문이다. 배당금 감소 이슈가 있다라는 점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3대 지수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이 지수가 장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많이 밀리다가 장 마감 1시간 전에 이제 급격하게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플러스에서 거래가 되다가 장 막판에 밀린 것 때문에 이제 0.56% 하락 마감까지 이제 마이너스로 음전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배경에는 아무래도 옐런 재무장관의 법인세 개혁 발언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장 막판에 집어 던진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그 배경이 왜냐하면은 OECD에서도 이제 세계 경제의 그 부채 상황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요런 좀 얘기가 좀 요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작년 부채가 전 세계 정부를 중심으로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지원책으로 인해서 경제는 회복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지금 탈출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급증한 부채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거를 OECD 차원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의 부채는 결국에는 증세로 해결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증세의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이냐, 그리고는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하게 증세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라는 것, 그리고 증세가 되면은 미래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제 장 막판에 많은 큰 돈들이 빠져나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것을 우리가 아주 증세가 어마어마할 것이다라고 봐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중국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을 미국은 되게 좀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꾸준히 진행을 할 것이고, 거기에 있어가지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미국과 중국 모두에 걸쳐져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눈치를 봐야 할 게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미국의 증세 규모가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다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자, 보시면은 미국의 기업의 점유율이 하락하게 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업의 점유율은 누가 가져갈 것이냐? 유럽, 혹은 일본, 혹은 한국, 혹은 중국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경쟁 국가에 있는 경쟁 기업들의 뭔가 좀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혹은 거기에 좀 수혜를 줄 수 있는 이러한 행동을 미국 정부 차원에서 진행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글로벌한 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법인세를 완전히 개혁하겠다라는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깊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0.86% 하락을 했어요. 나스닥보다 하락폭이 좀 컸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마지막에 장 마감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대량으로 밀리고 반등했다가 밀리고, 이 모습이 하루 종일 반복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왜냐 그러면은 ETF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 시장이죠. 자, 즉 큰 돈이 빠져나가는 거는 펀드를 통해 가지고 그냥 개별 기업 한두 기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시장 전체, 섹터 전체를 샀다가 팔았다가 하는 현상들이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금 출입 시스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큰 돈이 움직이는 시스템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ETF를 통해서 하나의 섹터, 하나의 국가에다가 왕창 들어왔다가 왕창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관점에서 주가를 분석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ETF 혹은 글로벌한 뭔가 섹터 전체의 뉴스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항상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점점 투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봐야 하는 지표나 봐야 하는 뭔가 뉴스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도 반드시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1%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장 중반, 그러니까 12시가 되자마자 쭉 하고 밀렸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도 이게 시스템적인 매수 매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6월 달에 있을 어떻게 보면은 오버행이 아니고 롤오버라 그러죠. 말 그대로 6월물에서 9월물로 넘어가는 이러한 좀 투자 자금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투기적인 자금들이 이제 왕창 이동하는 이런 케이스도 많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국제유가가 됐든 상품 시장이 됐든 원자재 시장이 됐든 이러한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이슈 혹은 투기성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가 투자할 때 분명히 참고를 해보셔야 되고요. 거기다가 많은 분들이 60에서 70달러 사이에서 유가가 왔다 갔다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 갭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 혹은 이제 유가 선물에 관심이 있는 분들, 국제유가에 대해서 투자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이런 시스템적인 혹은 뭔가 글로벌 이벤트에 대해서 투기성으로 자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금 가격입니다.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장중에 좀 올랐다가 다시 이제 조정을 받고 그러면서도 이제 반등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0.11%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큰 급변동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로 움직이고 있구나 정도로만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10년물 국채 금리 역시 0.12%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자리 걸음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큰 문제는 없었구나 안정적이구나 정도로 해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국 달러 지수 선물입니다. 0.41% 하락을 했어요. 자, 근데 이게 조금은 큰 이슈 혹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점이 지난 이제 2021년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달러 지수를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90선이 무너졌으면은 향후에 미국 달러 지수가 더 하락을 할 것인지 우리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뭐니 해도 원달러 환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곧 살펴서 말씀드릴게요. 다만 어제는 이제 유로화가 어마어마한 강세를 보이면서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거기다가 원화와 위안화까지도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지금 원화가 엄청난 초강세입니다. 원화가 0.88%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을 놓고 보시면 왜 0.8% 상승 이렇게 좀 강세였나? 그거는 어저께 원화가 조졌거든요. 1125원에서 1135원으로 하루 만에 10원이 오르더니 다시 1135원에서 1126원으로 다시 10원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원화가 어제 급등한 것은 이제 하루 만에 해결이 될 만한 뭔가 이게 큰손 외국인 투자자가 돈을 왕창 빼갔던 이런 상황이고 그거에 반해서 외국인이 오늘은 왕창 들어왔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제 원달러 환율도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제 추세를 보셔야 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원화 약세 추세에 가운데 있는 것이고 향후에 원화가 다시 강세로 간다 그러면은 이제 1110원에서 1130원 박스권이라고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기 때문에 요것에 대해서도 좀 꾸준히 관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품들이 어떻게 보면 국제유가는 하락을 했지만 그렇다고 금속이 올랐느냐? 금속은 큰 폭으로 오르진 않았어요. 거기다가 이제 곡물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하락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이유가 왜냐 그러면요. 중앙은행들이 이제 원자재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 발언을 좀 강하게 하고 있고 중국은 실제로 규제까지도 꺼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고점에 다다른 것일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조금씩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 원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원목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20%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무래도 투기성 수요에 의해 가지고 상승했던 것이 아무래도 중앙은행들의 뭔가 눈 한번 딱 째리는 레이저 광선에 의해서 살살 떨어지고 있는데 이 떨어지는 하락의 폭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게 바로 실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 사이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거래 가격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해당 원자재 가격 만약에 철광이면 철광석 가격 아니면은 뭐 알루미늄이면 알루미늄 가격 거기다가 구리면 구리 가격에 대해서도 등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추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1주, 2주 혹은 한 달 사이 추세를 계속 꾸준히 추적을 하시면서 주가에 대해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제 이제 글로벌 주요 증시입니다.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는 0.04% 하락을 하긴 했지만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거기다가 영국, 그 다음에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포르투갈, 벨기에까지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 국제 증시가 여전히 힘이 좋다라는 것이고 지난주에 조정에 대해서도 이마이 빠졌으면 이제 다시 올라갈 때도 되었다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좀 좋은 분위기이지 않나, 여전히 자산 시장이 잘 가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비트코인 혹은 가상 자산 이 동네가 골로 가고 있어요. 오늘도 도지코인은 하락을 했고요. 거기다가 인터넷 컴퓨터라고 해놓은 새로 신규 상장된 이 종목은 이제 하루 만에 13% 가까이 빠지면서 상장가 대비 절반, 반토막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전문가라는 분이 이제 CNBC나 아니면 이렇게 좀 유수의 좀 어떻게 보면은 월스트리트 메인 메인 언론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인터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4만 달러 수준에서는 매수할 만하다. 하지만 지금은 좀 대세적으로 하락하는 구간에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인터뷰가 야후 파이낸스의 메인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아무래도 실물 자산이 없이 기대감에 의해서 등락이 반복되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의 특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일으키고 있는 여러 가지 좀 논란들 혹은 규제에 대해서 규제가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들, 이런 것 때문에라도 지금은 기대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이 조금은 이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백신 외교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이 최근에 2천만 도즈를 해외로 이렇게 지원을 할 것이다. 그래서 총 지원량이 8천만 도즈에 이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미 본인들의 백신, 이제 시노팜이나 이런 데서 개발한 백신에 대해서 이제 개발도상국 혹은 후진국,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남미 혹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무료 혹은 저가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미국 역시 자국 내 백신 수요가 진정되면 해외 지원을 본격화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국가는 국민에 의해서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 건강이 중국에 의해서 혹은 미국에 의해서 회복되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외교적 수단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백신을 좀 지원받을 수 있지 않냐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한국은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잘 사는 나라입니다. 거기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구매력이 충분한 국가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이 백신에 대해서 구매 능력이 없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지원이 아주 대규모로 이루어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이제 개발도상 국가 같은 혹은 못 사는 국가에 대해서 혹은 뭔가 일본과 같이 이벤트가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지원할 명분이 있겠으나 한국에 대해서는 지원할 명분이 정말 있냐라는 거죠. 인도나 아니면은 지금 베트남이나 혹은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올림픽이 존재하죠. 하지만 한국은 나름 관리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미국도 한국 물량 부족을 알고 있고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과연 정말 성사될 수 있을지도 걱정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백신을 지원받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도 뭔가 미국에다가 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쿼드에 참여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백신 지원을 받고 오히려 중국과의 마찰이 더 심해지게 된다면 코스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나라가 선택을 잘못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를 조금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지갑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백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안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큰 돈을 주고서라도 사와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백신 지원 이슈가 혹시나 국제 분쟁에 우리가 좀 주인공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점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중국의 통신사들이 뉴욕 증시에서 퇴출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뒤집기는 없었다. 트럼프 때 이게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차이나 모바일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지금 퇴출이 됐고 나머지 기업들도 이제 퇴출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기업들에게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기업이 스스로 관계없음을 증명하라 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지금 이거는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중국의 재물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죄송합니다. 하루 종일 목을 안 썼더니. 자, 중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쵸, 재무 상황에 대해서 루이싱 커피와 같이 뭔가 글로벌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때릴 만한 이런 재무적인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증명하라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기준에 맞춰가지고 너네의 재무를 증명하라. 이건 당연한 거죠. 반면에 공산당, 그러니까 중국 정부로부터의 연관성을 중국 기업 스스로 밝히라라는 것은 너무 모호합니다.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투자하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추가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게 미국과 중국의 분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앞으로 한 50년 혹은 100년 동안 계속 미국과 중국이 분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중국이 몰락하지 않는 한은.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투자하면서도 항상 명심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국제 정세와 핫 이슈들은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셔야 된다라는 점 이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애플이 중국의 사전 검열에 협조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즉 이제 중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그걸 검열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권리를 중국 정부에다가 넘겼다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 기업이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있을 만한 그렇게 좀 중소규모의 작은 규모의 시장은 아닙니다. 중국은 어마어마한 소비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 역시 중국 정부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에서 이렇게 요청하는 바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즉 말하면은 이제 공산당의 파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감할 수 있는 이러한 뉴스라고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 기업들도 역시 중국 본토에 진출한 기업이 많습니다. 미국에도 진출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또 어떠한 이슈에 휘말리게 될지도 우리가 꾸준히 투자하면서 관찰하셔야 된다. 이런 점도 공부를 하신 뒤에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점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3분기 만에 또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그러니까 2020년 이제 1분기 때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2020년 2분기 때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가 3, 4분기에는 그나마 좀 돌아섰죠. 하지만 지금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GDP가 전분기보다 5.1%나 하락했다. 최악의 침체고 2분기에도 역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GDP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GDP에는 주가 지수도 포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점도 뭐 국제유가도 마찬가지죠. 이런 점도 체크를 좀 해주시고, 자, 다음으로는 코로나 이전에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디플레이션이 꾸준히 반복되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오히려 일본의 후퇴가 좀 더 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뭔가 확진자의 동선 체크도 안 되고 있고 백신의 보급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IT에 유능하고 좀 뭔가 이제 최신 기술에 밝은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고 있다, 추월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도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이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엄청난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유지하는 것만 해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그래요. 거기에다가 올림픽 문제도 겹치고 있죠. 들어간 돈이 뭐 40조에 이른다라는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자,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일본 경제 전체를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GDP까지 좀 후퇴하고 있다는 점은 일본의 특정 기업들은 돈을 잘 벌겠지만 일본 전체로 놓고 보면 계속 경제 규모가 위축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로서 일본이 무너지면은 글로벌 경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건 되게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타이완 소식입니다. 대만이 나흘 만에 또 블랙아웃 됐다, 또 종전됐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 반도체 관련 산업이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가동률이 100%를 초과하고 있죠. DB하이텍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가동률이 90%를 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일본에서는 뭐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죠. 너무 이게 시설을 많이 돌리다 보면은 사람도 계속 풀 가동하면은 힘들어서 자빠지죠. 공장 기계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인프라 측면에서도 과부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특정 제품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인 투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전력 인프라가 추가될 것이고 발전소를 더 지어야 될 것이고 댐을 더 지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뭔가 추가적인 이제 소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제 성장을 불러오면서 게다가 특정 물품, 특정 기업들이 이제 가격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고, 이러한 소비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 원자재 가격에도 이제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혜 산업군과 피해 산업군을 반드시 분류를 하시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꾸준히 추적을 하시면서 좋은 인플레이션인지 나쁜 인플레이션인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분석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꼭 이제 양심하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국내 소식입니다. 국내에서는 현대차 노조 드디어 터질 게 터졌습니다. 자, 미국 전기차 투자 발표가 있던 그날에도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이거 노조분들이 화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언급을 드렸는데요. 역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대차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해야 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해외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율주행이나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 싱가포르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왜냐? 국내에서 노조와의 마찰이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국내에서는 뭐 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 뭔가 제도적인 지원도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나마 좀 자유로운 국가에 나가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무한 경쟁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은 자동차, 에너지 관련된 혁신이 발생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과 대응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의 경영 환경, 특히 뭐 노동조합과 같은 이런 기업의 뭔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늦출 수 있는,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국내에서 반복된다 그러면은 글로벌하게 우리나라가 도태될 수 있다는 점 항상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도 어떻게 보면은 멈춰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국민적 정서 혹은 여러 가지 뭐 사회 내부적 시스템에 의한 문제들일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저는 노조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이 잘 나갈 수 있고 기업이 망하지 않는, 기업과 노조가 모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건설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정말 논리적으로 우리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협조하겠다, 이런 식의 뭔가 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좀 장기적인 플랜이 제발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삼성 디스플레이 역시 이번에는 노조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노조 와해 등으로 이제 삼성에서는 큰 이슈들이 많았었죠. 법정 다툼까지도 발생했었는데 IT 업계에서는 그동안 노조 파업이라는 행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보시면은 임금 인상 문제 혹은 뭔가 보너스 지급 문제 등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국내 투자 환경에 대해서 투자자 입장에서든 기업 입장에서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면서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5G 콘텐츠 관련 문제입니다. 콘텐츠인가요? 어쨌든 자, 그래서 지난 LTE 세대에서는 구글과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이 이제 국가에 깔려있는 인프라망을 타고 전 세계적인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요러한 좀 상황이 이런 것들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번에 5G에 있어가지고는 한국에서도 이런 걸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요러한 그 의견이라고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제 구글과 넷플릭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영어라는 표준 언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뭐 정부의 지원이나 아니면은 좀 이제 프리하게 투자를 할 수 있고 프리하게 뭔가 기업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미국만의 환경 때문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5G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 이제 좀 더 빨라진 통신 환경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은 AR, VR 혹은 IoT나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생활 침해 문제 혹은 법률 개정에 대한 문제, 아니면 기존에 있던 기득권들과의 마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빠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아무래도 이런 컨텐츠 말로 아무리 떠들어봤자 실제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럴 때는 테마성, 컨셉성 투자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눈에 띄는 실적을 보이면은 보인 뒤에 들어가셔도 늦지 않아요. 완성된 산업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메타버스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게다가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메타버스 연합체라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현대차와 통신사들, 카카오와 CJ ENM, 네이버 같은 곳이 참여를 했는데, 솔직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런 데 예산 쓰지 마시고요. 해외 트렌드 분석하시고요. 법 개정 같은 거 아니면은 뭐 규제, 지원책 이런 거부터 조금 우리가 탐구해 보시고요. 제발 승진이나 업적을 위해서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쓸데없는 짓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미국 보세요. 반도체 업계가 본인들이 문제가 조금 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인텔부터 IBM, 뭐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스스로 협력체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뭔가 이게 연합체를 구성하고 국회의원들 혹은 이게 상원의원들한테 정보를 전달을 하고 이런 요구사항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는 왜 항상 이런 거를 공무원들이 먼저 할까요? 제발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제자 주요 공시입니다. 형들, 저는 정치에 대해서 전혀 이게 뭐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 버는 거에 모든 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테이블을 국회의원으로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국회에 대해서는 뭐 갈 생각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어제자 주요 공시입니다.
자, 한진칼에서 조연아님이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 원인이 이제 매도를 하는 원인 자체가 상속세에 대한 재원 마련으로 밝혀진 상황인데요. 대주주 역시 개인 투자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전에 이 기업이 뭐 대주주의 이슈라든지 뉴스라든지 글로벌한 뭔가 테마, 섹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소식들이 있을지 내가 어떤 포인트를 보고 투자하는지 항상 내 목표점을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해놓고 좀 우리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LNF에서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유상증자 가액은 73,400원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87,600원으로 어제 종가가 나왔습니다. 2%나 하락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5천억 정도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최근에 긴급증설 발표를 했던 요것에 대한 시설 투자금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밝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2차전지 핵심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기업의 성장이 확실하게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 수혈이 필요한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모기업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이 크고 대주주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금이 좀 수월하게 돌아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외부 자금 수혈을 필요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와 같은 이벤트는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런 그 이벤트는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주가가 조금 하락할 수도 있는 이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좀 장기 시계열로 투자를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미리미리 들어가서 나는 몇 년 뒤까지 볼 것이다.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좀 명확한 목적을 갖고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태피셜은 여기까지입니다. 휴장일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뉴스로 이런저런 좀 생각들을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항상 투자에 있어서는 목표 기간과 목표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투자하는지 기준을 항상 세우시고 그 기준이 그 목표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부분이 틀어지면은 그때 조금 뭔가 투자를 다르게 생각하는 이러한 좀 관점의 변화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점의 변화는 이제 투자에 있어서 성공률을 높이는 것도 맞지만 반대로 관점을 너무 자주 바꾸면은 오히려 내 수익률을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주시고 본인의 투자 철학에 맞는 투자 방법, 투자 원칙을 반드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는 미국 시장 분위기 아주 안 좋았다. 오늘이죠. 미국 시장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잘 가다가 마지막에 다 던졌어요. 만약에 오늘 한국 시장이 열렸으면 일단 던지고 시작을 할 건데 한국은 휴장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내일 미국 시장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도 태피셜로 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소문도 좀 많이 내주세요. 이렇게 목소리 좋고 이렇게 똑 부러지는 이런 유튜버 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도 자주 와주시고요. 어쨌든 오늘 저녁에는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웃으며 뵙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